안녕하십니까,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제가 유튜브와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안병찬인 USA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버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전혀 챙기지 않고 있고, 또 초기에 잠깐 살펴본 것을 기초로 볼 때 챙겨봐야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팬데믹 때 제가 유튜브로 발생한 수익 전액을 당시 어려운 한인을 돕고 있는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한 대로 한인회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 $5,000를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한 2, 3개월 정도의 수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짐작이 가실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유튜버 수익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세계 넘버원 유튜버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유튜버는 미스터 비스트, 본명은 지미 도널슨인데요. 세계에서 넘버원 유튜버로서 제가 녹음하는 오늘 2024년 11월 13일 현재 구독자가 329 million, 그러니까 3억 2,9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딩수가 아닙니다. 구독자의 수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구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14억 인구인 인도가 1위로 4억 명이 넘고 2위가 미국으로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튜버가 미국인이어서 언어 소통이 편리한 인도, 미국이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비영어권으로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특유의 그 대규모 기부와 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비스트의 수입 규모입니다. 정확한 수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매체들의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연간 수입이 2022년에는 5,400만 달러, 2023년에는 2억 2,300만 달러, 그리고 2024년 금년은 예상 수입이 7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스터 비스트의 월 수입은 해가 거듭되면서 크게 증가해 왔는데요. 2022년 초에는 월 500만 달러 정도였던 것이 2023년과 2024년에는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의 주요 수입원으로는 유튜브, 광고, 후원, 상품 판매, 그리고 브랜드 협찬, 그리고 음식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채널 그 후원 수익만 해도 매달 100만 달러에 이르고, 연간 수입의 40~50%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과 1억 달러 규모의 스트리밍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스터 비스트의 순자산은 약 5억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보수적인 추정치에서는 1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그의 수익의 대부분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세금 계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큰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는 전략을 통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영상에서 고가의 물품을 증정하거나 큰 상금을 걸기 때문에 미스터 비스트의 세금 구조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터 비스트가 영상에서 선물로 준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세금 부담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수익의 대부분을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고 사업 관련 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 증정품, 기타 비디오 제작 관련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터 비스트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영상에서 증정하는 선물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비스트는 고가의 자동차나 큰 상금을 증정할 때마다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선물 수령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수령자에게 세금 전가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 비스트에게는 세금 관련해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어웨이, 즉 선물의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스터 비스트가 인기 끌게 된 것은 피자 딜리버리맨에게 $10,000 팁을 준다든지 홈리스에게 $10,000씩 나눠준다든지 램보기니 자동차를 경비원에게 즉석에서 준다든지 심지어는 50명의 유튜브를 초청해서 게임을 통해서 $10,000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스터 비스트는 그의 영상 중에서도 특히 큰 금액을 증정하는 콘텐츠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이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복잡한 재정 계획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스터 비스트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복잡한 세금 구조와 재투자 전략 덕분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예상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연입 비즈니스처럼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수익은 전체 매상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의 수익 구조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재정과 세금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 논리는 일반 비즈니스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비스트의 수입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튜버도 이제는 기업입니다.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놀랍지만 그 뒤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재정관리의 복잡함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콘텐츠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